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들 중에서 어떤 만남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행복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정을 악용하고 우리의 진심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정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까지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고 우리의 정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더욱 쉽게 휘둘리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정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통찰을 함께 얻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이 자신에게 갈증이 느껴질 때만 우리의 존재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적인 에너지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며 자신들의 이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들의 연락은 언제나 일방적이며 그들의 대화는 오직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홀연히 사라지거나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구멍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많은 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회적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교환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때로는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은 결코 일방적으로 착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의 진심을 이용하여 뒤에서 우리를 헐뜯거나 우리의 약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러한 배신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치 단단히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세네카는 가장 큰 상처는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감은 일반적인 갈등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교묘하게 이용하며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을 주는 것은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배신은 우리의 자아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믿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미래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더 이상 그들의 손아귀에 휘둘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이 보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늪처럼 우리를 끌어당겨 우리의 밝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며 우리의 빛을 바래게 만듭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며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인에게 투영하여 불평과 비난을 일삼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지 타인의 악의적인 비난으로 인한 고통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가리려 하며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조차 칭찬 대신 질투와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채우려 하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주변에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에너지에 노출되면 우리는 점차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며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을 가리려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를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이룹니다.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직 받기만을 원하고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에피쿠로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우정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심리적인 소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 즉 시간, 에너지, 감정 등을 현명하게 분배해야 하며 오직 받기만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너그러움과 친절함이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균형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앗아가는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려 합니다. 너를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와 같은 말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종속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며 자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우리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점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우리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우리의 정신적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적인 관계는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착취적인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찾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해야 하며 타인의 조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6번째 유형은 우리의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며 우리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무례한 언행으로 우리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칸트는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고 말하며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보편적인 도덕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은 이러한 보편적인 존중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때로는 노골적이며 때로는 은근하게 우리의 경계를 허물려 합니다. 마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려는 사람처럼 그들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타인의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우리를 무시당하는 기분에 젖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을 용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과 감정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과 불만을 초래하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불쾌감과 함께 정서적 피로를 안겨줄 뿐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손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의 선을 넘어서는 것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지 미리 기준을 정해둔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에 휩쓸려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우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리한 해명이나 사과는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 대해 굳이 타인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해명을 또 다른 약점으로 삼아 우리를 조종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관계 정리라는 결단은 극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을 주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존중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들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만이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정을 주었는데도 당신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결단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손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